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편안히 노을을 보내다가 즐겨 듣던 채널에 사연 하나 보내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칠순쯤 나이 먹었으면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유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말년에 자식 덕이 아닌 자식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게 된 사연은 꼭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하죠. 다 키웠다 싶은데도 여전히 골칫덩어리죠. 하지만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떡잎부터 굴러먹은 아들놈 하나 절연하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하네요. 아마 아들 내쫓고 두 발 쭉 펴고 자는 사람은 저뿐일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지독하다 싶으시죠? 오늘 제가 쓴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참 잘했다고 말들 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와 남편이 하루아침에 아들을 내쳤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다정한 아빠는 아니었고 자식들을 엄하게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자식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식들 옳은 길로 크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으로 독하게 키웠죠. 게다가 남편은 가장으로서도 구두쇠로 살면서 절약만이 살 길이라며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답니다.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일 없이 아껴 살았어요. 그렇다고 자식한테 쓰는 돈까지 아끼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엄하고 구두쇠 같던 남편은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고도 가계부처럼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하게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씀씀이가 크면 버릇 잘못 든다며 남편이 고집하던 방식이었죠. 그래서 용돈을 받으려면 우선 지난번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적은 공책을 확인받은 후에야 용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 번은 막내딸이 받았던 용돈만큼 공책에 못 적었는지 남편이 엄하게 혼냈던 적도 있었답니다. 아빠한테 혼난 딸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했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 용돈 이제 안 준대. 과자 사 먹은 거 공책에 안 썼다고 혼났어. 아빠는 나만 미워해. 아빠가 우리 딸 잘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미워하면 용돈을 왜 주시겠어. 얼른 가서 고쳤으면 아빠가 이해해 주실 거야. 막내딸은 유독 공책에 메모하는 게 어려웠는지 혼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혼날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와서 펑펑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큰아들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곧잘 쓰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면서 남편 닮아 아들도 돈 계산이 빠르구나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큰아들한테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매번 혼나지도 않고 범사 잘 봤던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으로 가봤더니 남편은 아들이 들고 온 공책을 찢은 채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아들한테 호통을 치며 말하더군요. 누가 거짓말로 써오라고 했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적어와야 아빠가 믿고 용돈을 주지. 그동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있던 거야? 아빠, 죄송해요. 오락실에서 용돈 썼다고 하면 혼날까봐 못 썼어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여기서 네가 뭘 배우겠어? 당분간 용돈 없어.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동안 남편의 말을 곧잘 따른다고 생각했던 아들은 그동안 거짓말로 용돈 내역을 적고 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지난번에 샀던 책을 또 샀다고 적었다가 딱 걸린 거죠.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용돈 금지 선언까지 했고 아들은 그야말로 숨이 넘어가게 울고 있었어요. 처음에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거짓말이 제일 나쁘다면서 아들한테 당분간은 용돈 금지라면서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심하다 싶으신가요? 남편이 워낙 구두쇠처럼 아끼는 양반이니 돈 관련된 문제에는 엄격하게 가르쳤답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서 아들, 딸 모두
번듯하게 참 잘 커졌죠. 게다가 큰아들은 대기업에, 막내딸은 홈쇼핑 방송사의 PD로 떡하니 취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변에서 부러움도 참 많이 받았어요. 다들 어쩜 그렇게 자식들이 번듯하게 잘 컸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자식 낳은 부모가 마음 편할 날이 있을까요? 살 길 찾아서 번듯한 직장 잘 잡았다 싶었고 이제야 노후를 즐기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온했던 노후가 큰아들이 결혼하고부터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하려고 할 때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에 데려왔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남편이 워낙 구두쇠 같은 양반이라 신발도 밑창이 닳도록 신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신발 정말 오래 신으시네요. 밑창 한번 보강하면 더 오래 신을 수 있어요. 저도 신발 사면 밑창부터 보강해서 정말 오래 신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었어? 예비 며느리가 아주 살림꾼이네. 남편은 물건 하나에도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며느리를 마음에 쏙 들어했습니다. 제가 봐도 며느리는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야무지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살림 한번 야무지게 잘하겠구나 싶던 며느리였답니다. 결혼하고 손주까지 낳고 잘 사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 대기업을 퇴사한 거였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의 손자까지 데리고 찾아와서 남편에게 대뜸 돈 부탁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월급쟁이가 갑자기 무슨 사업이냐? 노비를 해도 대감집에서 노비를 해야 돈을 벌지. 아들도 태어났는데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아들 번듯하게 키우려면 사업을 해야죠. 아버지도 저희 키우실 때 투자로 돈 벌어서 키우셨잖아요. 그게 사업이랑 같아? 이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벌써 회사도 그만뒀고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은 대기업을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말렸어요. 하지만 자식이 말린다고 말려치겠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아들은 기어코 대기업을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갑작스런 아들의 말에 대체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왜 갑자기 사업바람이 불었나 싶었는데 옆에서 바람 불어 넣은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타박하자 며느리는 제 말을 막고는 당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대기업 월급으로 애 하나 키우기 힘들어요. 사업이 훨씬 낫죠. 나중에 애 다 키워서 대학 갈 때까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업 아이템 알아온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가 알아온 거라고? 너무 걱정 마세요. 먹고 살자고 하는데 설마 망하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을 가만 들어보니 아들이 왜 사업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지 알겠더군요. 어디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서 아들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이때부터가 아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때였어요. 이미 회사도 나왔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까지 있으니까 남편도 별 수 없었죠. 그래도 아들인데 도와줘야겠다고 하더니 결국 사업 자금을 대준 거예요. 이미 저질렀으니 일이 잘 풀리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보다 다른 쪽으로 더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의료기기 사업을 하겠다던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외제차를 뽑는 일이었어요. 이제 막 사업자 등록증 만든 놈이 외제차를 타는 게 가당키나 하나요? 아들 부부가 외식하러 가자면서 저희 부부를 불렀는데 외제차로 바뀐 아들 차를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경악을 하면서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너 이 자식 벌써 돈 벌었어? 아직 매출도 안 나오는 사업자 만들어 놓고 외제차를 사면 어떡해?
이게 다 사업하는 사람의 시작이에요.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급 떨어지게 국산차 끌고 어떻게 다녀요? 이 정도는 끌어줘야 대우를 해준다고요. 너 차키 이리 내놔. 쥐뿔도 없는 놈이 외제차만 타면 단줄하네. 이미 뽑았는데 어떡해요. 이거 아버지 드리면 차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게요. 저도 다 계획이 있어요. 아들은 끝까지 남편에게 사업하면 필요한 거라고 우겼고 남편은 매출이 안 좋으면 바로 차를 뺏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세상에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차를 사는 건데 아들은 남편에게 빌려간 사업 자금에서 외제차를 샀던 거였어요. 저는 슬슬 아들의 사업이 걱정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외제차 하나로 아들 사업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외제차로 남편 뒷목 잡게 만들었던 아들이 명절에 집안을 뒤집어 놨습니다. 명절이라고 막내딸도 집에 내려와서 모두 모였을 때 있던 일이에요. 저랑 남편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들 부부가 걸치고 입은 게 얼마짜리인지 잘 몰랐죠. 그냥 깔끔하게 입었구나 생각했는데 막내딸이 며느리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그 옷 엄청 비싸죠? 얼마 전에 제가 홈쇼핑에서도 판매 방송했었는데 비싸더라고요. 우리 오빠 사업 요즘에 잘 되나 봐요. 아까 보니까 오빠도 시계 엄청 비싼 거던데. 아, 사업하니까 품위 유지로 산 거예요. 품위 유지로 대체 얼마를 쓰는 거예요? 저 시계 500도 넘을 텐데. 요즘에는 지나가는 고등학생들도 아무거나 안 입어요. 막내딸의 말에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손목 시계가 500만 원이라뇨? 대체 아들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아들한테 또 호통을 치며 말했죠. 너 아주 집안 기둥 뽑을 셈이냐? 누가 그렇게 함부로 돈을 쓰래? 이게 다 일의 연장이라니까요. 제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누가 저랑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있긴 하냐? 차 사고 옷 사고 어딜 돌아다니기나 바쁘지? 일하는 꼴을 통 못 보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제가 말해도 사업 돌아가는 거 알지도 못해요. 이 녀석이 입만 살아가지고 너 그 시계랑 신발 옷 다 두고 가. 한 번만 더 비싼 거 샀다 걸려봐. 사업이고 뭐고 내가 빌려준 돈 전부 다 회수할 거야. 며느리 너도 똑바로 해. 남편은 아들 부부의 사치에 화가 잔뜩 나 보였어요. 아마 막내딸이 아니었으면 저와 남편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평소에 홈쇼핑 방송 PD로 일하던 막내딸도 아들 부부를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결국 그날 아들은 비싼 시계와 옷 몇 개를 두고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한다던 사업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였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아들의 사업 태도였어요. 아들이 도무지 일하는 꼴을 못 봤거든요. 사무실이라고 얻어둔 곳을 몇 번 가봤는데 무슨 사무실이 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사무실에서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아들을 봤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야? 사장이라면서 다리를 책상에 올려놓고 있으면 어떡해? 제 사무실인데 뭐 어때요? 일이 아직 없어서 쉬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쉬는 사장이 어딨어? 일을 찾아 나서야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할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할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니 제 귀로 듣고도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놈이 어쩌려고 이러나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 등짝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야? 사업한다고 차 사고 옷 사고 시계 사더니 뭐하고 있는 거야? 나가서 일을 찾든지.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사업이에요. 돈 좀 빌려줬다고 숟가락 얹지 마세요. 이 정신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이 꼴을 더 보다가는 내 명예 못 살겠어. 아버지 돈 다 내놓고 취업이나 다시 해. 제가 아들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자
아들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게 매달리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들은 애원하듯 제게 말했습니다. 저 다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성과로 보여드릴게요. 저 자식 안 굶기려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제대로 가장 노릇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한동안은 정말 아들이 일하는 듯 보였습니다. 의료기 사업 자료도 만들어서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다시 마음 잡고 심기일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죠. 좀 불안하다 싶더니 아들은 결국 사업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1년도 못 가고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화가 났던 게 뭐였는 줄 아시나요? 사업이 망해가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놈의 술은 왜 그렇게 마시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게다가 며느리도 아들이랑 딱 수준이 비슷했어요. 남편은 매달 적자만 나는 사업에도 천하태평하면서 놀고 있는 아들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분명 집에 있는 걸 듣고 왔는데 아들 부부는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었어요. 참다 못한 남편은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고 그제서야 자다 깬 듯한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꼴이 정말 말도 아니었어요. 주방에는 밀린 설거지가 가득했고 식탁에는 배달 음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가 한가득이었어요.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을 지경이었어요. 해가 중천인데 아들은 이제 겨우 술에서 깬 듯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뭐? 무슨 일로 왔냐고? 너는 사업이 망해가면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집구석에 자빠져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저도 어제까지 일했어요. 이제 겨우 일어난 거라고요. 어제 일을 해? 너는 술 마시고 노는 게 일이냐? 속일 사람을 속여. 술을 마셔야 일을 하죠. 너 당장 정신 차리고 사무실 나가서 네 쪽박찬 사업 다 수습해. 정신 안 차려? 남편은 아들한테 휴지곽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를 보는데 애는 대체 언제 씻겼는지 얼굴도 꼬질꼬질해 보이더군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으름장에 상황 파악이라도 한 듯 손주를 들쳐업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저도 그 모습에 속이 많이 상할 정도였죠. 저는 망가져가는 아들 모습에 속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불안해 보였던 아들의 사업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게 뭐였는 줄 아시나요? 이제는 정말 어디 취업하기도 힘든 나이였던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하겠다고 덤비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들을 몇 번이고 말려봤죠. 하지만 황소고집 같던 아들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며느리가 아들을 말려줬으면 했는데 며느리도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옆에서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더군요. 아버님,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사업이에요. 저희 애도 키워야 하는데 사업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밖으로 나가서 막노동을 해. 머리가 나쁘니까 사업도 망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 그놈이 의료기 사업한다고 해서 돈 해줬지? 그리고 쫄딱 망해서 뒷수습도 도와주고. 이런 한심한 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업하겠다고 설쳐? 며느리는 계속 확실한 사업이라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며느리의 속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쫄딱 망했는데 사업이 또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남자 사업병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사업에 한 번 손대서 돈 잠깐 벌어봤던 기억 때문에 그놈의 사업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도 사업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건데 아들은 무작정 시작하니 될 리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계속해서 확실한 아이템이라며 아들을 부추겼고 계속해서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했죠. 그 사이에 남편이 아들 도와준 돈만 몇 억이 넘을 정도였어요. 한동안 아들 사업 문제로 남편은 아들과 엄청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정말 자식 가진 부모가 죄라더니 남편은 한동안 큰아들 때문에 두통약을 달고 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아직 너무 어린 손자였죠. 아들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와서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정말 믿음직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제가 가장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일해볼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 망하면 회사 취직해. 알았어?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정말 제 아들을 걸고 약속드릴게요. 남편은 한동안 울면서 집을 찾아오는 아들과 실랑이를 하다 결국 또 도와주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이 망하면 회사에 취직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도와줬던 겁니다. 아들도 정말 망하면 취직하겠다며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됐을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남편이 계속 마음 약해져서 아들을 돕다 보니까 아들 부부도 사업이 망했다 싶으면 또 남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아들 사업이 망했을 때 남편은 아들한테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너 이 자식, 당장 회사 구해서 취직해. 막노동을 해서라도 네 가정 네가 챙겨. 아버지, 한 번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놈의 마지막 타령은 나 죽을 때까지 할 거냐? 난 이제 더 이상 네 사업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회사 취직한다는 소리 안 할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에이씨, 그 많은 돈 죽을 때 싸들고 갈 거예요? 부모가 돼서 이런 것도 못 도와주냐고요?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에게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잘했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들 등을 때리면서 말했죠. 그동안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해?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막내 동생만 챙기더니 결국 커서도 저 안 챙겨주시네요. 이 집에 내 편이 있기는 해요? 저는 아들을 타박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딸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 위해서 그동안 물심양면 도왔던 저와 남편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들 뒤통수를 때리면서 말했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는 내가 다 못 쓰면 죽을 때 다 이고 갈 거야. 내가 앞으로 너를 도와주면 인간이 아니야. 썩 나가. 며느리 너도 애 데리고 일어나라. 자식이라고 도와줬더니 이렇게 안면몰수를 해? 남편은 아들 부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던 남편이라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결국 그날 아들은 사업 자금도 못 받고 쫓겨났죠. 자식 쫓아내고 남편은 편했겠어요. 그날 안방에서 앓는 소리를 하면서 누워있더라고요. 이 사단을 만들었으면 아들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제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싶었죠. 왜냐하면 아들이 술을 잔뜩 마시고는 잔뜩 취한 목소리로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아들 주기 아까운데 저 왜 키우셨어요? 나만 놓고 이렇게 안 도와주면 전 아들도 아닌 거예요? 돈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그거 도와주기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진짜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 민원을 받고 경비 아저씨가 올라올 정도였는데 아들은 더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아들 목소리에 복도로 나가서 아들 뺨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놈, 네가 이러니까 한심하게 사는 거야. 나는 이제 너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해. 너도 그냥 부모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저도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 안 받을 거예요. 아버지가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고 사업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아버지 안 볼 거예요. 저는 아들과 남편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대체 왜 우리 가족이 이 지경까지 왔나 싶었죠. 그날 아들은 겨우 진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아들 부부를 아예 안 보고 살았던 것 같네요.
아예 손자 안부도 안 묻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근황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의외의 순간에 아들 부부가 다시 나타났어요. 남편의 생일이었는데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배를 누르는 겁니다. 막내딸도 일이 바빠서 못 들린다고 했는데 누가 갑자기 찾아왔나 의아했어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는데 현관에 아들 부부가 애를 안고 서 있는 겁니다. 2년 만에 만난 아들 부부 모습은 처참했어요. 아들은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에 정돈도 안 된 머리까지 누가 보면 밖에서 노숙을 했나 싶을 정도였고 며느리도 까칠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부쩍 큰 손주 모습도 또래보다 작아 보일 정도였어요. 오랜만에 본 몰골이 처참해서 문전박대할 수도 없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허름한 모습으로 들어온 아들 부부를 본 남편도 깜짝 놀란 듯했어요. 남편을 본 아들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경거망동했어요. 정말 이대로 더는 못 살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면목 없지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어요. 저는 까칠한 몰골로 울면서 말하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못 올 곳이라도 왔어? 어서 일어나. 어떻게 살았길래 몰골이 이 모양이야?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남편은 목 놓아 우는 아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둘이 대화 좀 하겠다는 말에 저는 간단한 술상을 챙겨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독이고 있었어요. 아들은 남편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찾아왔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고 지낸 거야. 그러니까 이놈아, 아버지 말 좀 들으면 좀 좋아? 그렇게 둘이 한참을 대화하길래 저는 술상만 놔주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부자지간에 회포라도 푸는 듯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던 며느리 밥 한 끼 챙겨주면서 근황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아들은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당분간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비만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식인데 매몰차게 내칠 수도 없지 않겠어요? 아들은 늦은 나이였지만 취업을 하겠다고 사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어요. 진짜 이제는 다 제자리를 찾는 것만 같았죠. 아들은 한동안 저희 집을 자주 오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그런데 하나 이상했던 점은 아들이 자꾸 안방을 기웃거리는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잠깐 주방을 갔던 사이에 아들은 안방을 들어갔다 나오다가 저랑 딱 마주쳤습니다. 전 아들에게 뭐하고 있었냐고 물었죠. 너 왜 안방에서 나와? 뭐 찾는 거라도 있어? 그게 아버지 외투 좀 사드릴까 하는데 사이즈를 잘 몰라서요. 이제 봤으니까 됐어요. 저는 아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싶었어요. 아버지가 뭘 입고 다니는지도 모르던 놈이 철이 들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사고는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한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저는 경황이 없어서 남편 병원으로 옮기고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진 남편은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막내딸과 며느리 저는 초조하게 병원을 지켰어요. 그러다 정말 극적으로 몇 번의 고비를 넘긴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편 병실에 한 번 왔다 간 이후로 안 오길래 며느리에게 물었죠. 네 남편은 어딨어?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일이 좀 있다고 했는데 금방 올 거예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아들은 취업을 한 것도 아닌데 바쁜 듯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비치더라고요. 그리고 겨우 눈을 뜬 남편을 보자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들도 기뻐하며 남편을 끌어안더군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들 부부와 막내딸이 먼저 밥을 먹고 오겠다며 나갔을 때 남편이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나 병원 실려올 때 집 문단속은 잘한 거야? 집안에도 현금이 많은데 영 느낌이 찜찜한데. 문단속할 정신이 어딨어. 사람 쓰러져서 생사를 오가는데. 이따가 집에 가면 안방 금고 좀 확인해봐.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금고가 신경 쓰인다면서 저보고 확인해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날 저녁 집으로 가서 안방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의 말처럼 금고가 풀려있는 겁니다. 금고에는 현금 2억과 지금 시세로 금 5억 원어치가 들어있었는데 금고문을 열어보니 글쎄 싹 털려 있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죠. 금액도 컸지만 누군가 집안에 침입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장 신고를 했어요. 돈을 찾는 것도 찾는 건데 우선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우선 신고를 했으니까 기다려보자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경찰은 제게 CCTV에 뒷모습이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CCTV에 현금이랑 금 들고 나오는 사람이 찍혔어요. 영상 보시고 아는 분인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경찰서로 CCTV 영상을 보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큰아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이보다 놀랄 일이 또 있을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집안을 털었던 범인이 아들이라니 이걸 지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정신 차린 줄 알았던 아들이 집안 금고에 손을 댔다는 게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정말 아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무슨 사정이라도 있던 건지 말입니다.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라고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곧장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 CCTV 영상을 들이밀며 따져 물었어요.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아들은 영상을 한참 보더니 말을 얼버무리다 결국 사실대로 자백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금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는 줄 아시나요? 글쎄, 안방 화장대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남편이 금고 여는 모습을 촬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원했을 때 금고를 털어갔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더군요. 그게 취업이 안 되는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일단 빚부터 갚고 천천히 갚을게요. 어차피 아버지 이 돈 다 쓰지도 못해요. 뭐? 너 이 자식 돈 다 내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놈. 네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저는 아들을 때리면서 악을 쓰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그렇다고 아들 고소하실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요. 낳아놨으면 그냥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돈 좀 있으면 돕고 사는 거지. 죽을 때 다 이고지고 못 간다니까요. 저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드는 아들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 고소할 거다. 지옥까지 쫓아가서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나는 너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아까울 지경이야. 아들을 보면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아들 집을 나와버렸죠. 정말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다시는 아들을 돕지 않겠다고, 절대 거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남편 병실로 찾아가서 이 사실을 다 말했어요. 남편은 제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식 고소해서 다 받아내. 10원 한 장도 절대 쥐어주지 말고. 이미 다 변호사 써서 고소했어요. 정말 사는 동안
자식을 내 손으로 고소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팔자 한번 박복하다 싶었습니다. 그때 막내딸도 제게 호언장담을 하며 말하더군요. 엄마, 절대 큰오빠 봐주지 마. 매번 마음 약해져서 도와주니까 막 나가는 거야. 이번에 또 봐주면 내가 엄마 아빠 안 보고 살 거야. 제 딸도 그동안 아들의 만행에 지긋지긋했는지 이를 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고소하고 며칠 후 아들이 남편의 병실로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금부터 다 드릴게요. 그리고 현금은 벌써 썼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다 써버리고 금만 남았다뇨. 다시 생각해도 제 아들이지만 이런 놈도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의 말에 고함을 치며 말했어요. 내가 저놈을 도와주느니 이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말지. 너 그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데 금고에도 손을 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잠시 미쳐서 잠깐 실수한 거예요. 넌 실수를 카메라 설치하면서 해? 난 이제 네가 콩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못 믿어. 나가! 당장 나가! 그날 아들은 남편에게 빌었지만 절대 고소 취하는 안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결국 도망치듯 병원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식과 부모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정말 아들과 인연을 끊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개과천선을 할 인간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평생 자기 잘못도 모를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후 남편은 퇴원을 한 뒤 건강관리를 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막내딸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아들 새끼 전화 받고 지내면 이 집에서 못 지낼 줄 알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저는 남편에게 절대 그럴 일 없다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떨거지라도 떨어뜨린 듯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집안에 사고치는 인간만 없어도 삶이 훨씬 편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놈 소식을 또 듣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 줄 아시나요? 남편과 시장을 보려고 나왔는데 누가 거짓골로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큰아들이었어요. 정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놀라서 멍하니 보는데 아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마누라가 애 데리고 도망갔어요. 이제 정말 남은 게 없어요. 그동안 저 반성도 많이 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은 아들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보며 호통을 치는 소리를 하더군요. 너 그렇게 살다 이 꼴 날 줄 알았어.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을 들고 찾아와? 아버지,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 속 많이 썩혀드린 거 아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아들은 남편 다리에 매달려서 울었어요. 정말 빈털터리만 되면 나타나서 이러는 게 아들인가요?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남편은 다리에 매달린 아들을 밀쳐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냥 너 하나 잘 되라고 챙긴 걸 이런 식으로 되갚아? 난 이제 아들 없어. 딸 하나 보고 살 거니까 얼씬도 하지 마. 아들을 밀쳐낸 남편은 옷을 툭툭 털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네 입으로 하는 반성 귓등으로도 안 들려. 네가 반성을 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너한테 줄 쌀 한 톨도 없으니까 다시 오지 마.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 안 하면 아들은 평생을 사고치며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매몰차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도 아들놈은 저희 집을 몇 번이고 찾아왔어요. 쫄딱 망한 데다 이제는 가족도 없으니 의지할 곳이 필요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호의를 보이면 호구로 생각하는 아들놈, 가족이라고 데리고 살면 뭐합니까? 아들놈 쫓아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워낙 재테크도 잘하고 부동산 투자도 잘 되고 있어서 노후를 잘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걱정할 자식도 없고 남편 건강관리하면서 오로지 저희 부부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인생이 훨씬 더 가볍고 좋은 것 같네요. 옛말에 남의 흉 보지 말고 내 자식이나 가르치라고 하죠. 내 자식 하나 잘 가르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놈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자식이라고 잘 키우겠다고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분들 있으시면 극단의 처방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도 자식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